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도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윤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사진으로 있는 근현대 소설 작가의 만남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가님께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좀 간략한 소개 겸 안내를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소설을 읽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을 정한 다음에 그 어떤 로케이션에서 찍을 것인가를 또 정하고 또 어떤 배우를 쓸 것인가, 그 배우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소도구를 쓰고 또 어떤 포즈를 취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이제 구상한 다음에 배우도 이제 제가 캐스팅하고 그래서 이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해왔던 핑크앤블루 프로젝트나 반려동물이나 그런 시리즈와의 차별점은 이제 핑크앤블루 프로젝트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핑크앤블루 프로젝트 같은 거나 컬러 프로젝트, 콜렉터 프로젝트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을 섭외만 되면은 사실 그 집에 가서 한 반나절만 열심히 찍으면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은 제가 미리 구상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현대와 현대를 믹스하는 그런 방식이 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재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배우인지 알고 사실은 현대적인 메이크업이고 물론 이제 고증을 거쳐서 어떤 옷이나 그런 소도구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가의 갭은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작업을 처음 2008년에 보여줬을 때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별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또 옛날에 했던 방식 스타일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좀 더 다양하게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간극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요새 진짜 현대에서도 하나도 다 세월이 거치면서 법이 바뀌고 이러면서 되게 세월이 지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계급의 차이, 또 빈부의 차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중에서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뭔가 더 심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새롭게 다시 좀 만나게 된 계기는 사진 연구를 조금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뵙게 됐는데 작년 올해죠. 올해 동강국제사진제 사진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진계에서는 좀 굉장히 큰 상을 수상하셨어요 올해. 그래서 동강사진상이 22년째 되는 회인데 사실 윤정희 선생님도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지만 작업을 하신 지 한 25년째 됐어요. 그래서 사실 중견 이상의 작가로 사진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인정받고 향후 사진에서도 중요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작가로 지금 계신데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서 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사실 핑크블루 프로젝트도 그렇고 작업을 하셨을 때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향후에 앞으로 말을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저는 소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의 얘기보다는 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관객이 관심을 갖게 되는 얘기가 굉장히 거대한 서사의 역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작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했고 그 얘기가 나와 굉장히 만날 때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고 거대한 미술사는 굉장히 어렵게 마련이고 그래서 현대미술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윤정민 선생님 경우는 작품이 다양한 시리즈라서 그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작업을 보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시작을 해요. 본인이 아이 엄마였고 아이 엄마로서 유학을 갔을 때 혹은 그 이후에 어떤 그 다른 변화들 여성 작가로서 이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의 관점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지만 결국에 그 얘기들이 쌓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얘기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있을 법한 얘기들로 이제 환원해가는 과정 때문에 사실 조금 관객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미술사나 전문가들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미술사의 역할에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봤을 때 좀 그 잊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핑크블루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유명해서 그거 이후에 다른 작품이 있을까? 혹은 어떤 작품이 있지? 이제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다들 있는데 저는 오랜만에 뵙게 되면서 그 과정들을 조금 이번에 다시 연구하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와의 대화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과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예술하는 사람과 또 시각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소통 또 함께 일할 수 있는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우물에 빠져있는 여인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우물이 지금 남아있는가. 보여주는 예술은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소설과 같은 언어 예술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우리는 상상력으로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저는 제가 한 여인이 우물에 빠져있는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죠. 오늘 전시회에 15편의 사진이 있는데 많이들 관객분들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유명한 작품들,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사슴궁, 중국인 거리 이런 작품들 전에 읽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또 떠올린 장면들이 이 사진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등장인물,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 배경, 그 바다, 그 거리.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전시회에 있는 작품 중에 어떤 작품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뭐 모란명, 송래금 이런 작품들은 제목도 못 들어본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품처럼 사전에 줄거리를 좀 알고 있는 작품들은 내가 생각한 그림과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이 사진이 이게 일치하는구나,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험을 하실 거고요. 처음 들어본 작품들의 경우에는 사진을 먼저 보고 그건 어떤 작품일까 반대 순서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체험하는 관객들의 경험이 서로 상반되는 거죠. 사실 단편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장편 소설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정말 이렇게 몰랐던 소설도 있구나. 한국에 이런 소설이 90년대, 1900년대 일제강점기 소설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인천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게 한국의 근현대에 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책을 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사실 사진은 요새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추세가 쇼트라고 하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굉장히 짧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10분, 15분 이렇게 보고 마치 뭐 2시간 영화를
10분 동안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이제 정말 요새 MZ 세대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방대한 소설의 내용을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작업 과정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사진은 사실 한 컷의 예술이라고도 하거든요. 한 장으로 정말 많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작업이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들고 그런 과정이었겠지만 사진의 어떤 미학에서는 굉장히 부합한 작업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대한 얘기를 한 장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설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근데 사실 전시나 시각 이미지들은 아까 좀 전에 텍스트 소설로 보는 거와 이미지로 보는 거는 다른 감각이고 생산하는 것도 다른데 사실 시각 이미지는 다양한 텍스트가 아니라 시각 이미지 안에서 파생되는 생각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제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을지. 그래서 약간 좀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이 전시를 굉장히 잘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역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사진을 난장이가 우리가 대중적인 소설은 딱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난장이 소설 올린 거는 재개발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제 했던 사진이고 마찬가지 맥락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방대한 소설 안에서 한 컷을 선정할 때 작가만의 어떤 어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극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작가가 어떻게 보면 아까 사회 문제를 좀 언급하긴 했는데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에 적합한 언어를 뽑아낼 수도 있고 방대한 소설 내용 속에서 오히려 힌트죠. 관객들한테 소설을 읽지 않은 사람이 전시를 봤을 때 작가가 어떤 맥락으로 한 컷 한 컷을 왜냐면 이제 작가분들마다 3D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작가의 어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까 노트도 이렇게 좀 보여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 컷 한 컷을 조금 이렇게 선별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난장이가 쏘아낸 작은 공이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게 연작 소설이라서 이제 10여 편이 쭉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난장이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식들이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철거되는 데까지는 이제 서울이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지명을 쓰지 않고 가상의 지명을 써서 여기 행복동인가 행복군가 이렇게 돼 있고 이사간 곳이 은강시라는 곳으로 이사합니다. 은강. 인천은 아니지만 그걸 쭉 읽어보면 여기 인천이네 하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와요. 근데 바로 그 은강시의 모습들 또 은강시에서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들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마이크 들고 있었던 거는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 장면은 많이 기억하지만 뒤에 제가 벌어진 얘기들 잘 모르시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난장이 말고 애꾸 할아버지가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교회 학생들이에요. 노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의 할아버지의 생활은 어떻게 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고르는 거예요. 1. 아주 좋아질 것이다. 2. 비교적 좋아질 것이다. 3.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4. 약간 나빠질 것이다. 5. 아주 나빠질 것이다. 6. 대답할 수 없다. 여러분이 같은 질문을 받았더라도 이 중에 몇 번을 답으로 할지 망설여 되시겠죠. 근데 아마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거는 좀 드물 것 같고 저는 늘 중간이니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의 답은 이거예요. 노인은 간단히 말했다.
아주 좋아질 거야.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애꾸 할아버지, 가난한 애꾸 할아버지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 참 이상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노인이 한마디 보탭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입니까? 이제 곧 죽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인데, 이게 무슨 삶인가? 중간지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난자이가 수어린 당국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시대가 흘러도 그 유물처럼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이게 배경이 서울이든 인천이든 관광지든 그 속에서의 삶을 포착하고 있는 어떤 작가의 눈길 속에는 아까처럼 특히 편한 장면 그런 모습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가슴 깊은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관객들이 함께 감안하시면서 전시회를 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난장이가 아닌 거에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쩌면 그 난장이라는 말이 그냥 외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좀 작은 존재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좀 은유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국어 교과서가 요즘에는 국적 교과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소곰은 한 6개 출판사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공유할 만큼 여전히 울림이 큰 문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근대소설이라고 하려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암울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 나아지려고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거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써놓은 그 노트를 다시 보니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은 난장판인데 불꽃놀이를 보는 장면이라든가 아빠가 쇠구슬을 묶고 자살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보름달에다가 쇠구슬을 던지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을 할까도 제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장면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장소 같은 경우는 뭐 이화동, 창신동, 또 성북동에 좀 제가 봐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촬영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옥인동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를 제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제 친구들도 약간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이제 뭐가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줘갖고 옥인동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 여기는 이제 집이 철거돼서 이제 바로 또 뭐가 공사가 들어갈까봐 아주 빨리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복구가 되고. 연결된 얘기 중에서 아까 제가 초반기에 그 개인적인 사적인 경험이 어떻게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를 오는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핑크 블루 프로젝트도 그 딸아이가 어릴 때 그 핑크색의 이제 관련된 소품을 가지고 작업을 출발했었고 이 소설 역시 중학생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그 중학생이 읽어야 할 단편 소설 몇 편. 그래서 저도 요번 소설을 이제 딱 계기로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읽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계속 보존이 돼가고 있고 우리가 잊혀지거나 잊어야 될 것들이 아니고 계속 어린 아이들, 학생들까지도 이 부분을 다 이제 알아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느꼈는데 그거에 굉장히 또 착안을 해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중학생 첫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 이제 그 단편 소설 예전에 봤던 단편 소설 다시 읽게 되면서 소설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물론 지금 뭐 피 흘리고 뭐 죽은 여성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회적 문제도 앞서 언급하셨는데 제목이 계속 It will be a better day, 그러니까 더 나아질 거다라는 제목을 계속 쓰셨는데 그쵸 예전 이 소설을 가지고 2008년, 2013년, 2015, 16 하면서 이제 4번째 그리고 5번째 지금 전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라고 이제 좀 제목을 붙이신 이유도 좀 설명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에 관한 내용도 저도 되게 많이 보였고요. 또 이런 문제도 여기에 그 모두 까만에 보면은 그 작은 엄마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차별이나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서 지방에 소멸되고 지방에 학교가 폐교가 되고 학생들도 없어지고 젊은이들도 없어지고 그런 문제 그래서 정말 이 소설에 여러 가지 소설에 너무 다양한 중요한 이슈들 현대 미술에서 다루는 지금 중요한 이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좋은 소스, 이것도 너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얘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발견돼서 정확히 제가 뭐를 할지는 저도 사실 해야 하나 보다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싶을 것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오늘 대화 질문도 준비해 주셨는데 끝으로 그 패널 선생님들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좋고요. 추가 질문도 좋고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윤정민 선생님 작업을 오늘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쭉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두고 봐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전시는 조금 굉장히 좀 저는 색다른 전시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근대문학관에서 인천 소설을 테마로 이렇게 시각예술가들과 풀게 한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신선한 어떤 전시가 아니었나 싶고 사실 소설을 전체를 읽고 이 장면 하나를 보면 감동이 굉장히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소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화되는 과정, 일제강점기나 암흑기 시대의 작품들이어서 사실 저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받기 전에 이 글을 써야 되는데 하면서 한두 편 읽고 이제 좀 읽지는 못했는데 소설을 읽고 이 장면을 보면 그 작가가 의도한 그 소설 속의 내용과 작가가 의도한 부분에 굉장히 만나면서 울림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과 이미지로 텍스트를 다시 또 풀어내는 것은 굉장히 반대적인 감각인데 이제 이런 계기를 이 전시를 계기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감각을 조금 익히게 된 것 같고 작가 선생님도 또 발전된 좀 진화된 작업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가 여러분 다시 내려가서 전시 한 번 더 보시면 감상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작가 선생님 다음 작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손자 저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